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전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격돌을 했는데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9차례 실시되었지만 이번 청문회와 같이 증인 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하여 후보자 검증에 미흡함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증인 채택 과정이 마치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증인 참고인 명단을 서로 교환했고 그리고 마지막 20일 날 만났을 때는 그동안 논의되던 증인 중에 4명을 갈아엎고 협상이 안 되면은 결렬된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청문회 전까지 야권에서는 다양한 의혹을 제기해서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부교님 오전 상황 청문회 잠깐 보셨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정치가 나아지는 게 없구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의 청문회 때 모습과 지금 김민석 후보의 청문회 모습이 거의 이름과 요 뭐 명칭만 빼면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네. 이런 모습처럼 보여서 우리 정치가 참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구나라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우선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공격을 국민의힘 쪽에서도 무리하게 했어요. 무리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일 전에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상 시한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현실성 있게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한 야당으로서의 협상의 어떤 그 스킬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예.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증인 참고인까지도 거부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횡포를 부린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증인 그 협상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겸손하게 그리고 최대한 후보 입장에서 현재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예. 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해를 안 해도 되는데 국민들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하는 오늘 내일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박선원 의원과 주고받은 공방 보고 김구시 시장님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늘 청문회나 상임위를 보면 그 핵심 쟁점 이번에는 이제 후보자의 자질을 봐야 되는데 그거 외적으로 국회의원들 여야 싸우는 모습이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저 장면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예. 넌지시 김민석 후보자가 학생운동을 해서 감옥살을 해서 군대를 안 갔다. 그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과정에 모두 발언 식으로 앞부분에 하면서 윤석열은 부동시로 안 갔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안 갔다. 예. 라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바로 주진우 국민의힘 우리 당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선원 의원이 좀 저는 야비한 것 술술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윤석열의 부동시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인사청문위원이고 바로 바라보고 있는 주진우 의원을 말을 하지 않으면서 급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한 것은 드문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돼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비아냥거린 거거든요. 상대방을. 네. 예. 당신도 급성 간염 정도로 군대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김민석은 감옥을 갔다 온 게 민주화운동 갔다 왔다.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하는 그 청문회에 임하는 전략은 좋겠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특정한 질병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비아냥거리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좋지 않은 품격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당장 사과하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장 많은 이유가 개인 신상 정보니까 자료 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병역 명제 병명 사유를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본말이 전도되기를 합니다만 예. 그런 정말 품격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재산 관련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장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하게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서 조금씩 되고 그때그때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들에 비추어서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세비 외 수익이 어떻게 생긴 거냐가 뭐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말한 내용이 있어서 제 보기에는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의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2번의 출판 기념회가 한 2억 5천만 원. 결혼 축의금이 한 뭐 2억 원 정도 처가에 줬다가 다시 생활비로 받았다. 예. 이게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 나이를 감안하면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비슷합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치인 참 축부금 많이 받는구나. 예. 출판기념일 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인식되어질 수는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축부의금 내용을 공개해라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좀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많겠죠. 많은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 인맥 관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저때 김민석 후보가 그 2019년에 결혼할 때는 이미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다시 이제 정계 복귀가 확실시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아마도 그때도 많은 분들이 갔었을 것이고 약 3, 4천 명 정도가 왔었다라고 하면 실제 말씀하신 뭐 축의금으로 한 8천만 원 그거를 전부 다 처가에 드렸는데 한 2억 정도를 오히려 이렇게 더 한림의 보태라고 해서 돌려서 뭐 한꺼번에 받았거나 혹은 일부는 이제 나눠서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를 받았냐, 많이 받았네 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신뢰,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공직 후보자이었든 간에 이런 그 축부의금 또 뭐 출판기념회 이런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또 얼마를 걷었느냐 이게 논란이 됐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4번에 걸쳐서 한 6억 정도를 걷었고 그걸 가지고 추징금으로 전부 다 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세비 5년간의 세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한 6억 정도가 더 많다. 아들에 대한 부분은 그 전처께서 담당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도 양해를 했던 것으로 오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좀 금도를 넘었다 정치권에 대해서 금도를 좀 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검은봉투법이라고 굉장히 뭐 김민석 후보의 도덕성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법안도 내고 했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출판기념회 제한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그 결혼식장에서 줄에 못 보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출판기념회 때 나오는 혹은 그 경조사 때 받는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제도 정비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 후보의 도덕성을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예.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볼 때 답답할 거예요. 그간에 우리 정치적인 어떤 관례들이 있고 관행들이 있는데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우리 현실상 어쩔 수 없이라고 이해를 해줬던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깨끗해? 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 문제도 나오고 당신도 뭐 할머니상까지 좀 진흙탕 싸움으로 빠진다는 거죠. 예, 대통령실에 있을 때 있었잖아 이러면서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단 정치권 내에 뭐 정말 지저분한 싸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예.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얼마나 벌리지 공개적으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김근식 시장 오늘 김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소한의 저는 이제 기대가 뭐였냐면 예. 오늘 첫 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첫날에 그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할 기회를 줘요. 예. 준비해 옵니다 대부분. 그렇죠. 뭐 총리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등등을 하는데 저는 오늘 첫 발언에서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앞에 또 국민 눈높이에 또는 국민 감정법이라고 있고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를 끼친 점에서 사과드린다. 라는 정도의 전 최소한의 잘못 인정과 사과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날카롭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범법 행위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지금 복 의원님 말씀처럼 관례였다고 생각, 물론 심하다.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딴 나라 세상이구나라고 하면서 화는 나지만 범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넘어갈 텐데 저는 정치인 김민석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저는 최소한 저는 옆에 참모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모두 발언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온 국민이 보고 있고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정치적인 유랑 시절에 그 스폰서 강모 씨한테 제가 신세를 많이 졌고 정말 그분들과 또 이런 의혹이 될 만한 채무 관계도 있었던 것이 말끔히 해소가 되지 못했고 특히 이 출판 기념회나 조의금, 부기금, 주의금, 축의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제가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태도를 보십시오. 처음 모두 발언부터 질문에 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만해 보여요. 제가 김민석 후보 개인적으로 정말 예전에 잘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정치인 김민석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아니 뭐 매덕이 어떻게 됐고 이건 뭐 이제는 뭐 서로 간에 공방이 있고 해명이 되고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같은 정치라는 입장에서 정말 오늘 첫날 같은 경우 그 정도 사과도 못하나 그 정도 잘못을 인정을 못하나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아쉽고 이재명 정부가 정말 민주당의 거대 의석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자신감이 지나친 오만감으로 비칠 수 있는 저는 그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해서 좀 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